이번 시간에는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연결 리스트는 말 그대로 하나의 데이터가 자신의 다음 또는 이전의 데이터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자료 구조를 말합니다. 데이터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어떤 맛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란히 줄을 서 있고요. 이분들은 자신의 위치를 번호로 기억하고 있고 맛집 종업원은 줄 서 있는 순서대로 손님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3번 위치에 있던 손님이 참지 못하고 다른 음식점으로 가버렸네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뒷자리 모든 손님들은 자리를 채우기 위해 앞으로 한 칸씩 이동해야 합니다. 이건 맨 앞 사람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뒷자리 모든 손님들이 앞으로 한 칸씩 이동해야 하죠. 이렇듯 절대적인 위치를 기반으로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할 때는 가장 효율적이지만 처음이나 중간 어디쯤에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추가될 때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 진행됩니다. 연결 리스트를 활용하면 어떨까요? 각자가 서로의 다음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자리를 딱 지키고 있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빠지게 되면 이전 사람만 다시 기억을 하면 되죠. 누군가가 중간 어디쯤에 들어와도 불필요한 많은 기억을 바꿀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방금 본 사람들처럼 자료구조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덩어리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부릅니다. 연결 리스트는 이 노드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종류가 나뉘는데 이번 시간에는 단일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파이썬은 리스트 자료형 자체가 단일 연결 리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구현에 큰 의미가 없는데요. 하지만 자료 구조를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직접 거쳐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덩어리, 노드를 생성할 수 있는 클래스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와 다음 노드를 참조할 변수가 기본 생성되도록 하고요. 리스트의 시작 지점인 헤드는 리스트 접근이 목표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비워두겠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새로운 노드를 생성합니다. 헤드 노드에 next 변수가 none이라면 아직 추가된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방금 만든 노드와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대소문자를 주의해서 봐주세요. 큰 노드는 클래스, 작은 노드는 변수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중요 포인트입니다. 좀 더 집중하세요. 변수와 객체의 관계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변수에 다른 변수 데이터를 할당하게 되면 서로의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각각의 변수 공간에 데이터 자체가 복사가 되어 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객체의 경우엔 좀 다릅니다. 이 경우엔 생성된 노드 객체가 변수 x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노드 객체의 위치 값이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 변수 y에 x 값을 할당하게 되면 당연히 두 변수에는 객체 자체가 아니라 같은 객체의 위치 값이 저장되어 있겠죠. 결국 x나 y 어떤 변수로 접근을 하더라도 같은 객체에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두 객체가 함께 반영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의 객체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데이터를 몇 번 더 추가해 볼까요? 자, 아까는 next 변수가 비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는 next 함수를 찾는 코드를 만들어야겠죠. 자, 우선 탐색을 위한 임시 변수 n을 만들어서 헤드의 다음 노드, 즉 첫 번째 노드의 참조값을 할당합니다. 자, 할당된 노드에 next 변수가 비어 있다면 새로운 노드를 추가해주고 루프를 끝내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 노드의 참조값으로 n을 초기화하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자, 보고 계시는 코드처럼 계속 next를 이용해서 값을 출력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인덱싱을 이용해서 값을 출력할 수 있게 함수를 만들어 볼까요?
다음 노드로 넘어가는 코드는 방금 전 add 함수에서 이미 구현했었죠. 매개 변수로 넘겨받은 횟수만큼 반복해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현해줍니다.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노드를 삭제하고 추가하는 코드를 구현해볼까요? 노드를 삭제할 때는 몇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바로 해당 노드를 삭제하게 되면 이 노드가 가지고 있던 다음 노드의 정보도 함께 사라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리스트가 끊겨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앞뒤 노드 연결을 먼저 해버리면 삭제를 해야 하는 노드의 위치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가 불가능해지죠. 때문에 이전 노드와 다음 노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삭제할 노드에서 next 값을 보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앞서 구현한 select 함수처럼 삭제를 할 노드의 바로 전 노드까지 인덱싱을 합니다. 인덱싱된 이전 노드의 next 값을 이용해서 현재 노드의 위치 값을 별도의 변수에 따로 저장을 해주고 이전 노드의 next 값을 그 다음 노드의 위치 값으로 할당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따로 담아두었던 해당 노드를 삭제해주면 됩니다.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코드만으로는 절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단계별로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좀 더 여러 기능의 함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부분을 return으로만 바꿔줘도 select와 delete 기능을 합친 pop 함수를 구현할 수 있겠죠. 전체 노드를 출력하는 함수 역시 add 함수의 코드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노드를 중간에 삽입하는 insert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은 delete 함수들과 같이 인덱싱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현재 노드를 따로 저장해주고 이전 노드의 next를 추가하려는 노드와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노드의 next 값을 따로 저장해둔 노드와 연결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복잡한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턴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